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문 글을 읽고 좀 너무 울컥하고 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사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글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현 정권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일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간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 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어느 시대의 글인가? 50년, 60년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이 가난에 힘든 그런 어떤 서민들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옛날 정말 끼니가 힘들어서 아내가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무슨 가게를 도왔다 하는 그런 거 이야기인가? 참, 이게 진짜 이 이지사 선거리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지금도 이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들어서 결혼 반지를 파는 그런 스토리,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현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울컥해서 참 제가 녹음을 하면서 읽으면서 몇 차례 참 감정이 깊해서 제가 새로 녹음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이런 글을 쓰면서 새벽 3시에 올렸더군요. 보니까 페이스북에. 정말 이거는 자기는 반대를 하면서 국가의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저번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그랬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국민을 아리오로 이렇게 딱 쪼갤 수가 있는가? 그럼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무엇이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은 무엇이며 받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기분이 좋을 것이며 안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만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더더구나 그 재난지원금 받고 안 받고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받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받고 못한 사람이 못 받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걸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하고 뜻이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지사는 말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간다. 그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비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완전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국가 전체의 집권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노골적인 불만, 완전 결별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별 직업을 합의한 현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언론, 그 다음에 같이 합의한 야당, 사잡아서 그냥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지사는 자기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랬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중국의 공자도 250년 전 조선 왕조 시대의 다산 적약용 선생도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정치에서는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불공정이 더 가난보다 더 국민들에게는 힘들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차가 커지면서 경제 불만도 커지는 거죠.
그건 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정자들은 그렇게 위해서 모든 걸 공정하게, 불만 생기는 국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그려놨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 선별직업을 할 기준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 공직자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걸 판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대상이 되며 무슨 기준으로 대상이 안 되느냐 하는 선별 기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불만은 생기고, 아까와 같은 그런 가난이 힘들어서 반지를 팔고 하는 젊은 부부들,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혁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진보 세력들의 어떤 공정, 정의, 그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대세히 엿보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 4년차를 맡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를 갈라치고, 최근에 결국은 뭐 뺏기 들었습니다만은 공공의대, 의대 정원, 의료 파업 사태, 이루어지도 못할 일을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뺏기 들고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혼란만 가중되고, 그 와중에서 코로나19 와중에서 피해본 사람은 대부분의 서민들입니다. 가진 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야 무슨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런 자들이야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힘들수록 더 많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권력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이 서민들, 정말 뭐 그야말로 하루에 3끼도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에 몰리는 이 서민들은 누굴 믿고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잣대를 나누는 이 공직자들, 그 도덕성, 우리는 이미 바닥에 왔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기준에 동의를 하고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지사가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떤 공정의 부분, 불공정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같이 줘야 된다. 그럼 어떤 잣대로 기준을 나눌 것인가, 그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없다. 선별지원금은 뭐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은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금을 해소하며 갈등을 유발한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지선상에 있는 이 서민들, 그 기준을 누가 낼 겁니까? 갑돌이보다 얼썩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런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이 얼썩이는 불만이 없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혁명이 나는 겁니다. 돈 10만 원에. 저는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다 하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 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이 있다. 뭐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특정 세력, 특정 그룹에게만 너 힘드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줄게. 그건 나머지 단 집단에 대해서는 뭐 보상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희 소신에 변함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정의, 보편적인 공정, 저도 동감을 합니다.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억 원이라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뭐 지역화폐로 주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고 어떤 뭐 영세업자들한테 지원을 준다 그러면 일시적인 이런 돈 몇 푼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은행 이자를 뭐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으로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돈을 주면 우리 1차 지원금 때 받지 않습니까? 돈 받은 분들 다 그 어디 소비로 진작이 되었습니까? 물론 소비로 가진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뭐 빚을 갚는 데 쓰기도 쓰고 뭐 다른 어떤 뭐 진짜
서민의 소비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현금을 주기보다는 이런 지역화폐를 줘가지고 그야말로 구멍가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동네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는데 써야 된다.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철학을 제가 뭐 모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지만은 만일 이렇게 차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선별 과정부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며 하고 지급하고 난 뒤에도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는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의 끝을 좀 더 앞당기고 막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민주당을 충분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알고도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신동근 최고위원이 이재명 지사하고 설전도 벌이고 했습니다만 그렇고 그리고 야당에서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의 세력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선별 지급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지금 생길 것이며 여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 레임덕이 생기면 우리가 차기 집권하는데 덕을 본다. 좀 이런 계산을 좀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정치권들의 어떤 계산, 참 저도 좀 혐오스럽기도 합니다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보편적인 복지가 되지 않고 선별적인 어떤 복지나 불공정 배분이 되어서는 절대로 국민들의 어떤 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 부부들이 반지를 팔지 않고도, 결혼 반지를 팔지 않고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젊은 이 가장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고 광분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그런 정책, 공모주 청약에 50몇 조, 사상 최고로 돈이 몰려가지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서민들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거기서 또 1,000만원, 2,000만원 낸 사람들 한 주도 못 받았다는 소식, 그 한 주 못 받은 서민들이 3만 명이나 된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가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이런 보편적인 어떤 정의, 이 실현을 위해서 왜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차별지급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그게 지론입니다. 정말 차별지급 후폭풍이 우습습니다. 이상입니다.